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올쇼TV 사회를 맡은 오다인입니다. 세계적으로 GDPR을 비롯해 데이터 보안 규제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기업이 보안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민감 정보를 어떻게 관리할지가 가장 어려운 부분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 분야 글로벌 전문 기업인 탈레스와 함께 민감 데이터를 빠르게 검출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위해 구병춘 탈레스 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탈레스에서 시니어 세일즈 엔지니어를 맡고 있는 구병춘 부장입니다. 네, 부장님. 오늘 발표는 약 40분간 진행됩니다. 저희가 발표가 진행하는 동안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 주시면 구병춘 부장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문과 질문을 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탈레스가 전하는 민감정보 관리 방안과 구체적 활용 사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장님, 좋은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탈레스의 사이버 트러스트 데이터 디스커버리 앤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제품을 중심으로 민감 데이터 검출 및 분류에 대한 그리고 이 보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제품 이름이 굉장히 긴데요. 저희는 DDC라고 줄여서 부르고 있고요. 이 점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부장님. 탈레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회사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탈레스는 국내에 진출한 지 한 20여 년 정도 되는데요. 아직은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탈레스 그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레스 그룹은 프랑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기업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한 8만 명 정도의 직원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68개국의 지사로 진출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좀 약간 첨단 산업이라든지 좀 특이한 산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1조 원 이상의 규모로 R&D를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인력 규모로 보시겠지만 상당히 좀 기업이 작진 않은데요. 저희가 2018년도 그리고 2019년도에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조 이상의 매출을 하고 있는 그러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부분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20년 전에 혹시 삼성 탈레스라는 이름을 기억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국방 분야로 제일 먼저 진출을 했고요. 현재는 국방뿐만 아니라 인공위성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철도 운항 관리 시스템 이런 부분들까지도 국내에 진출해 있고요. 2010년경부터는 저희가 이런 데이터 보안 쪽의 부분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부장님께서 계시는 사업부는 CPL 사업부라고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탈레스는 2016년부터 다양한 IT 회사들을 인수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첫 번째로 보메트릭이라든지 구어버스라든지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업체들, 그리고 재작년에는 저희가 제말토라고 하는 프랑스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글로벌 보안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IT 관련된 기업들을 하나의 사업부로 디지털 아이덴티티 앤 시큐리티라는 이러한 사업 본부로 조직을 재구성했고요. 이 사업부 내에서 특히 데이터 보안과 그다음에 어떤 아이덴티티 앤 액세스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 그리고 소프트웨어 매니타이제이션 부분을 하나로 모아서 CPL이라는 클라우드 프로텍션 앤 라이센싱인데 좀 길죠. 그래서 저희는 CPL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러한 CPL이라는 이름으로 올해 정식으로 사업부를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탈레스 CPL, 저희는 줄여서 탈레스 CPL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를 보실 때도 cpl.talesgroup.com을 보시면 저희 제품이라든지 많은 내용들을 상세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간략히 저희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CPL 사업부만으로 보면 전 세계 25개 국가 이상의 진출을 해 있고요. 2,60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100개 국가 이상의 만여 개 이상의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 이렇게 굉장히 많은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지원을 위해서 전 세계 6곳의 기술 지원 센터를 만들어 두고 있고요. 그래서 24시간 365일 끊김없는 기술 지원과 어떤 이런 여러 기술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안 관련된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규격의 보안 인증을 필스라든지 CC라든지 PCI HSM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국제 규격의 인증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이런 클라우드 부분에서도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시는 A사라든지 MS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구글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업체에서 하고 있는 선도적 클라우드 사업자들과 제휴를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LG U+와 엘린넷과의 제휴를 통해서 클라우드 상에서의 제품을 또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 현황을 보시면 국내에서는 한 650여 개 정도의 고객사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물론 금융권이라든지 제조업체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국내에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업체에서도 저희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은행들, 보험사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개 대형 은행 중에서 19곳이 저희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하게 보면 포춘 30대 기업 중에 15개 기업사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3천여 개의 금융기업이 확실히 금융 쪽에서 이런 개인정보 보호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사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금융 이외에도 에너지 기업이라든지 우주항공 분야에서도 많은 대형 고객사들이 저희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장님. CPL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셨는데요. 그 관련한 포트폴리오도 간략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 고객사를 확보하게 된 것은 저희가 다양한 그리고 각 요소에 맞는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보시면 저희가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HSM은 하드웨어 시큐리티 모듈이라고 해서 전용 장비를 통해서 암호키를 관리하거나 암호 기능을 가속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그리고 우리가 크레딧 카드를 사용한다라든지 이럴 때 사용되는 지불 결제용 HSM, 그리고 이러한 HSM들을 클라우드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의 HSM도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보메트릭 데이터 시큐리티 플랫폼이라는 것을 통해서 데이터 암호화, 다양한 암호화 기능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또한 다양한 클라우드상에서 암호키를 관리할 수 있도록 손쉽게 관리해주는 기능에 사이퍼트러스 클라우드 키 매니저라고 하는, 저희는 줄여서 CCKM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런 제품을 통해서도 키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상에서 최근에 많은 데이터 센터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지점대의 어떤 네트워크상에서의 고속 암호화를 위해서 하이스피드 네트워크 인크립터라는, 저희는 줄여서 HSE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러한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 장비는 특히 최근에 클라우드 시대에 맞게 클라우드 서비스 상에서 가상머신 형태로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러한 물리적 장비 또한 가상머신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장님께서 탈레스라는 기업과 사업 그리고 솔루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오늘 소개해 주실 제품에 대해서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의 주제인 데이터 디스커버리 앤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저희가 줄여서 DDC라고 부르고 있는 이 데이터 검출 솔루션은 사이퍼 트러스트 매니저라는 이런 하나의 플랫폼의 하나의 기능으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이퍼 트러스트 매니저는 간결한 보안과 당연히 보안 인증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멀티 클라우드 보안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확보하고 있고요. 또한 데이터에 대한 가시성을 통해서 데이터 보안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을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검출과 보호, 운영, 감시 이러한 4가지 필요한 업무들을 간결하게 손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품이 구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간결하고 좀 손쉽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보안 규정이 새롭게 나타난다든지 변화가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조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오늘 말씀드릴 데이터 검색과 검출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 검색이나 검출이 데이터 암호화라든지 이런 보안과 별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이퍼 트러스트 매니저라는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동작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금 말씀드리는 사이퍼 트러스트 매니저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보안을 위한 차세대 플랫폼이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인수했던 보메틱이라든지 제말토의 키슈큐어라는 이런 장비들을
모두 하나로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하면서 중요한 기능들을 다시 재구성을 했고요. 보다 더 중복되는 기능이 있다면 더 좋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더 향상된 기능을 가지고 이런 제품을 하나의 사이버 트러스트 매니저라는 플랫폼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합된 플랫폼을 통해서 자체적인 라이센스 관리라든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통해서 다양한 추가 기능들을 손쉽게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오늘 말씀드릴 데이터 디스커버리 앤 클래시피케이션, DDC라고 하는 기능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트러스트 매니저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사이버 트러스트 매니저는 키 관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할 기반 액세스 정책으로 키를 중앙에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큰 기능이고요. 이러한 키 관리 기능을 통해서 이러한 키가 필요로 한 암호화 솔루션에 대한 키라든지 정책을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암호키를 사용할 때 어떤 역할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정 사용자가 자신이 권한이 있는 암호키만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동작들이 암호화와 암호키와 관련된 동작들이 감사를 위해서 로그로 다 남게 되고요. 보고서로 손쉽게 볼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이러한 로그 분석 솔루션들과 연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커스텀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이버 트러스트 매니저라는 이 보안 플랫폼이 기존 사용하고 계신 ITSM 솔루션이 있으실 텐데요. 이러한 솔루션들과의 연동을 위해서 REST API로 지원을 통해서 손쉽게 더 연결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제품을 통해서 탈레스의 기존에 있는 그런 데이터 시큐리티 제품들과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암호키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암호키를 보다 더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HSM과 연동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제품의 역사가 굉장히 굉장히 제법 길기 때문에 한 10여 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솔루션들과 연동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과 연동해 할 수 있는 이러한 파트너 에코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특장점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하나의 단일 화면에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관리가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고요. 다양한 암호화 솔루션을 사용할 때 하나의 화면에서 모두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자동화를 위해서 다른 솔루션과 연동을 위해서 REST API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많이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클라우드의 지원도 계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고요. 또한 기본적으로 사이버 트러스트 매니저는 물리적인 어플라이언스 장비로도 제공이 되지만 클라우드 상에서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가상 어플라이언스 형태로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가상 어플라이언스와 물리적인 장비와의 클러스터링도 가능하고요. 여러 클라우드 상에서 분포되어 있는 장비들끼리의 클러스터링도 가능하고요. 이러한 클라우드 상에서 다양하게 클러스터링 기능을 통해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무중단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연하게 보안 및 암호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멀티 테넌시라는 부분은 뒷부분에 한 번 더 나오니까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HSM 옵션을 통해서 암호화를 더욱더 가속화를 한다든지 보다 더 강력한 암호키에 대한 신뢰의 근본이라고 하죠. 루트 오브 트러스트를 가질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자체적인 HS 기능을 통해서 보다 더 강력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장비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굉장히 고성능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네트워크 이중화된 환경에 대해서도 본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버 트러스트 매니저는 새롭게 통합되어 있는 답게 새로운 GUI로 변화가 되었고요. 그래서 기존의 보메틱이라든지 키슈크에서 사용하셨던 모든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 이 화면에서도 중간에 세 번째에 보시면 데이터 디스커버리라는 항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 디스커버리가 오늘 말씀드릴 데이터 디스커버리 앤 클래시피케이션을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고요. 다른 기능들은 키에 대한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DB 암호화, 어플리케이션 상에서의 암호화, 그다음에 투명한 암호화라든지 KMEB라는 서드파티 제품과의 키 연동을 할 수 있는 기능들, 다양한 기능을 이렇게 한 화면에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검출부터 데이터 보안 적용까지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새롭게 나타난 화면은 이제 DDC만을 위한 화면이고요. 하나의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새로운 메뉴로 넘어가면서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과 유사한 개념으로 손쉽게 데이터 검출, 검색 및 보안을 적용할 수가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멀티테넌시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멀티테넌시라고 하면 이제 역할에 대한 분리를 하는 겁니다. 장비를 관리하는 계정이 별도로 있고요. 장비에서 필요한 암호키를 관리하는 계정의 그룹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도메인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그룹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테면 저희 탈레스도 그룹사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디펜스 분야의 도메인, 그리고 시큐리티 분야의 도메인, 그다음에 위성 쪽 분야의 도메인, 각각의 도메인들을 나눠서 활용함으로써 각각의 도메인의 관리자가 자기 도메인 안에 있는 암호키만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역할을 상위, 하위 계층, 그 다음에 좌우로 여러 부분으로 분리를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기능을 멀티테넌시 기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EST API를 통해서 다양한 연동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연동 기능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IT 관리 시스템과 연결을 해서 암호키를 그냥 단순히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절차를 통해서 어떠한 사용자가 암호키를 요청을 하게 되면 그런 요청들을 REST API로 다른 시스템과 연결을 해서 그쪽에서 관리자의 승인이 있을 때만 암호키를 사용할 수가 있는 이러한 형태까지도 연계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지원 부분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많이 사용되고 있는 AWS라든지 MS Azure,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그 다음에 VMware라든지 하이퍼V, 오픈스택, 그리고 최근에는 계속적으로 이러한 클라우드 지원 환경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LG U+랑 엘린넷과의 제휴를 통해서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저희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퍼 트러스트 매니저는 당연히 암호키에 대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 기능에 대해서 어떤 동작들이 이루어졌는지, 어떤 사용자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에 대한 로그를 남기는 것이 감사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감사를 위해서 다양한 포맷의 로그를 남길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자체적으로도 로그 관리를 하지만 로그 관리 전문 솔루션인 심 솔루션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보다 더 고도화된 분석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고서 생성할 수 있는 이런 확장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이퍼 트러스트 매니저에 대해서 자세히 밝혀주셨는데요. 오늘 발표 주제가 데이터 검출과 보안인 만큼 네. 그 핵심 제품인 DDC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DD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갑자기 왜 또 DDC냐고 중간에 접속하신 분들은 생소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데이터 검출 및 이 분류 솔루션, 데이터 디스커버리 앤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저희 제품을 이름이 좀 다소 길기 때문에 DDC라고 줄여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DDC의 중요한 점은 바로 데이터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국내에 저희가 많은 고객분들을 만나봐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는 것을 의무화했기 때문에 수많은 기업이나 기관들이 이미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고 계시고 파악을 하셔서 대부분 암호화를 적용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여타 보안 규제들은 다양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ITSM이라든지 아니면 PCI DSS라든지 사실 국내에서는 PCI DSS 같은 이런 규정을 강제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해외에 사업을 하게 되다 보면 글로벌 사업을 할 때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특히 또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여타 개인정보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가 어떤 서버에서 동작하고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가식성을 확보하는 것이 데이터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의 초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DDC는 이러한 데이터 가식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위치와 종류에 구애받지 않도록 검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검색을 통해서 단순히 검색만 하게 되면 어떤 위험도를 알기가 어려울 텐데요. 저희는 분석된 데이터에 대한 위험도를 분류를 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템플릿을 만들 때 이 데이터들은 암호화 의무 대상이다, 아니면 보호가 관찰이 필요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등급을 템플릿으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 템플릿을 통해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 검색된 데이터에 대해서 자동으로 분류를 해서 이 위험도에 대해서
리포트를 통해서 알려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손쉽게 데이터에 대한 검색과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버 트러스트 플랫폼의 하나의 기능으로서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트러스트 매니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 보안 기능과 연동을 통해서 바로 검색된 데이터, 분류된 데이터에 대해서 손쉽게 데이터 보안을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DDC 데이터 디스커버리 앤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이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 자산에 대해서 그 위치나 종류, 활용에 상관없이 분석을 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여러 가지 데이터 흐름이라든지 스토리지, 최적화 이런 굉장히 다양한 IT 기술적인 환경을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이러한 환경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제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중요한 개인정보보호법에 충족할 수 있는 이러한 보호 요건을 검색할 수 있는 이러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데이터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요. 확보된 가시성을 통해서 데이터 보안을 적용함으로써 세 번째, 규제 충족까지 할 수 있는 이러한 도입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 구성은 DDC 서버라고 하는 이 기능, 물론 마이크로 서비스로 되어 있어서 별도 하드웨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이버 트러스트 매니저 안에서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웹화면을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분석과 분류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검색을 일단 해야 될 텐데 검색을 하는 방식은 에이전트 리스라는, 그러니까 에이전트 없이 다이렉트로 접속을 해서 직접 접속을 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검색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직접 DDC 서버로 접속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또한 에이전트를 설치를 해서, 왜냐하면 직접 연결을 하게 되면 네트워크 부하가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하 분산을 위해서 다수의 에이전트를 설치를 한, 저희는 프락시 서버라고도 부르고 있는데요. 이러한 프락시를 구성을 해서 다양한 환경에 굉장히 수많은 대상 서버들을 동시에, 그리고 네트워크에 대한 부하를 줄이면서 검색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기능에 맞게 제품 또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능을 보시면 좀 빽빽하게 되어 있지만 큰 제목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다양한 환경에 대해서 검색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쉬운 구축 및 확장이 가능하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DDC 서버 한 대로 총 3만 대까지의 에이전트라든지 아니면 원격 스캔이 가능한데요. 이 정도면 국내에 있는 최대 규모의 환경에서도 손쉽게 어렵지 않게, 그리고 이 DDC 서버 하나로 검색할 수가 있고요.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방식, 그 다음에 에이전트가 없이 원격으로 직접 접속해서 하는 방식, 이러한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시성과 제어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중앙 집중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빠른 시작을 위해서 내장 템플릿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장 템플릿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충족하기 위한 국내 데이터들에 대한 검색 요건들을 충족할 수 있는 부분도 가지고 있고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이버 트러스트 매니저의 이 다양한 데이터 보안 솔루션들과 연계를 통해서 검색하고 분류된 데이터에 대해서 손쉽게 데이터 보안까지도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데이터 저장소에 대해서 검색이 가능하고요. 직접 에이전트 설치되어 있는 서버의 로컬 데이터도 검색이 가능하지만 다양한 네트워크 저장소에 대해서도 검색이 가능하고요. 당연히 데이터베이스에도 검색이 가능하고요. 제일 아래에 보시면 티베로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국내에 이미 진출돼서 고객들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환경에도 맞도록 국내 데이터베이스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서버라든지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데이터를 검색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제품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각각의 데이터 타입을, 검색해야 될 데이터 타입을 저희는 이제 인포 타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인포 타입으로서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외국인 등록번호, 여권번호, 그 다음에 운전자 면허번호, 이러한 암호화 의무 대상인 번호들을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국내의 다양한 계좌번호까지도 검색할 수 있는 이런 인포 타입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템플릿을 손쉽게 만드셔서 이런 템플릿을 통해서 손쉽게 데이터 검색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DDC는 사이버 트러스트 매니저를 기반으로 동작을 함으로써 어떤 정책을 가지고 데이터에 대한 검색과
검색과 검출을 손쉽게 하면서 이렇게 검색되고 분류된 데이터에 대해서 리포트를 통해서 위험 분석을 하고 이러한 보고서를 통해서 데이터 보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장님께서 DDC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DDC 라이선스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라이센스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보통 일반적인 제품의 경우에는 한번 구매를 하시면 계속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연구 라이센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제품은 최근 환경에 맞게 어떤 구독의 개념, 서브스크립션 개념으로 라이센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품을 도입하실 때 한번 사용해 보실 수 있도록 데모 라이센스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설치를 하면 그날부터 30일 동안 사용을 할 수 있는 데모 라이센스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고요. 이런 데모 라이센스를 통해서 30일 동안 2TB까지의 데이터를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검색을 통해서 어떤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프로토타입으로 검색 성능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검색되고 분류된 내용들이 굉장히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미리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데모 라이센스 만료 후에도 설정에 대한 변경이 불가능하고 신규 검색은 불가능하지만 기존 검색된 데이터에 대해서 리포트는 계속적으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떤 식으로 데이터 검색과 분류를 진행할지에 대한 계획을 하실 수가 있는 이러한 부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 라이센스의 경우에는 서브스크립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효기간을 1년, 2년 또는 3년 중에 선택할 수가 있고요. 데이터 용량은 50테라부터 3페타바이트까지 필요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스토리지의 규모를 보시면 아마 어느 정도 데이터를 검색하게 될지를 아마 쉽게 파악이 가능하실 거고요. 저희 이런 검색 허용량은 인크리멘탈 개념이기 때문에 한번 검색된 데이터는 다시 검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새로 신규 생성된 데이터에 대해서만 검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토리지를 기반으로 산정하신다고 하면 검색 허용량은 손쉽게 산정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필요한 기간을 후에 선택적으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탈레스가 전하는 민감정보 관리 방안과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여러분들께서 많은 질문 주셨는데요. 이 중에 뽑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부장님, 그러면은 이제 질문 가려서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감 데이터의 범주나 범위를 어디까지 잡느냐에 따라 확인하고 보호해야 할 데이터 양이 급변할 것 같습니다. 법규, 규제 수준 이외에도 시스템이나 조직의 역량, 요구 수준에 따라 보호 수준을 정할 때 필수 기준이나 선택 기준, 그리고 그 위험도를 함께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나 수단이 있는지요. 그리고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광범위한 수도 있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지금 충분히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시면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은 범주나 범위를 어디까지 담느냐는 부분은 어떤 규제 수준을 충족시키냐라는 부분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에 있는 기업이나 기관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충족해야 될 거고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는 그 어떤 데이터를 개인정보로 취급을 하고 있고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령에 따라서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내부적으로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보호 대상으로 선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실은 내부 자체적인 기준을 통해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제품이 이러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조금 더 손쉽게 적용할 수 있게 저희가 검색은 굉장히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제품을 데모라든지 아니면 POC를 통해서 한번 보신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은 건지 굉장히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제품의 경우에는 어떤 이 검색 에이전트의
통해서 아니면 DDD 서버에 검색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 엔진을 통해서 텍스트를 추출하고 이미지 파일이라든지 워드라든지 PPT 문서 이런 문서에서도 텍스트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추출된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인포 타입에 정의되어 있는 이를테면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는 13자리 숫자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조건들에 맞춰서 맞춘 데이터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기능들이 엔진에 탑재되어 있고요. 그 엔진의 기능을 통해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과 그 내용 안에도 좀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민감 데이터 보안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탈레스에서는 어떤 방식을 주력으로 제공하고 있나요? 라고 또 질문 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최근에는 이런 데이터 보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국내외에 많은 보안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고요. 그 의견을 종합해보면 데이터 보안에서는 Encrypt Everything이라는 이런 개념이 사용되고 있고요. 중요하다 싶은 데이터는 다 암호화하는 게 Encrypt Everything의 이 방법이고요. 굉장히 좀 강력한 거죠.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가 여기에 있을까 없을까, 있을 것도 같다 그러면 그 데이터 전체를 암호화하는 거죠. 저희 고객분들 중에는 이제 녹취 데이터가 80TB 정도를 보유한 고객도 있으셨는데요. 왜 녹취에 개인정보가 들어가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어떤 분들은 보험사 같은 콜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이 보험금을 이제 뭐라 그러죠? 어떤 이제 손해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보험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 청구를 했는데 금방 이 회신이 안 올 경우에 그 다짜고짜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온갖 신상 정보를 줄줄이 얘기한 다음에 빨리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고객이 하루에 몇 명씩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상담원마다 그런 고객을 하루에 몇 명씩 만나게 되면 분명히 80TB의 그 녹취 데이터 안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하지만 어떤 파일에 있는지를 다 찾는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80TB의 데이터가 10년 이상 쌓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렵죠. 그렇다면 그 녹취 데이터를 몽땅 다 암호화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암호화가 민감 데이터 보안의 가장 강력한 방법이고요. 이러한 방법을 저희도 많이 공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도 저도 궁금했던 부분인데, 보안 규제도 업데이트가 되면 반영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새로운 규제가 변경되는 것도 따라가기 힘드네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런 보안 규제도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사실은 국내 보안 규제는 국회에서 만드는 법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반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반영 주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외 규제 같은 경우는 PCI DSS 같은 경우에는 얼마 주기로, 몇 년 주기로 새로운 그 규제가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알파나 베타 버전이 미리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손쉽게 아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GDPR 같은 이런 어떤 법령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회를 통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 주기는 파악하기 어렵고요. 다만 뉴스를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아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서비스 중단 없이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도 암호화가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암호화 설정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린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암호화를 언급드릴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 걸로 생각되는 질문이고요. 저희는 LDT라고 하는 라이브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서비스 중단 없이 데이터베이스 암호화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LDT라는 기능을 통해서 정형이라든지 비정형 데이터에도 모두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플리케이션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를 적용하는 경우라면 와스 서버를 순차적으로 재기동하는 방식으로 하신다고 하면 저희의 키 버저닝 기능을 통해서 적용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근데 문제는 질문하신 것처럼 암호화 설정에 소요되는 시간, 암호화 설정이라는 부분이 아마 기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까지도 포함을 하시는 건지 어떤 건지 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희 LDT는 단순히 설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클릭을 한 30번 정도 해야 되는데요. 설정할 때 클릭을 한 30번 할 때 몇 분 정도 걸리시는지 생각해 보시면 한 5분 정도면 설정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소요되는 시간은 기존의 데이터에 있는 사이즈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겠죠. 저희는 통상 1시간에 최소한 100기가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멀티스레드로 적용한다고 하면 보다 더 빠르게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물론 이러한 부분은 유사한 환경에서 POC를 통해서 미리 확인하고 가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데이터 보안 중요성과 클라우드 관련한 질문이신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원유로 비유되는 데이터 보안 중요성은 누구나 공감할 겁니다. 클라우드 여기저기 존재하는 데이터, 랜섬웨어 같은 위협, 이런 상황에서 데이터 복원력, 영어로는 리질리언스라고 많이 얘기들 하죠. 그 복원력 확보를 위한 대응 방향, 가이드, 지침을 소개해 주십사 한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어떤 이제 데이터 보안은 크게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저희 같은 이런 데이터 암호화를 주력으로 해서 어떤 특정 사용자, 특정 어플리케이션, 특정 프로세스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백업을 통해서 데이터를 빨리 복구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질문하신 부분은 약간 다소 이제 백업과 연결이 많이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데이터 보안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를 모두 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특정 사용자만 할 수 있는 어떤 암호화라든지 접근 제어, 접근 통제를 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특히 랜섬웨어 같은 위협은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죠. 암호화를 통해서 미리 암호화를 하고 특정 어플리케이션, 특정 계정으로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게 된다고 하면 랜섬웨어가 그 데이터에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리고 만약에 랜섬웨어를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해지는 경우에는 백업된 데이터가 있으면 손쉽게 복구를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 이제 대응 방향이 되겠고요. 사실 가이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어떤 경험들에 대해서 저희 같은 이런 보안 전문 기업이라든지 각각의 전문 기업들과의 어떤 컨설팅을 통해서 가이드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암호화와 백업 이 두 가지를 대응 방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키 관리에 관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가장 관리가 어려운 키로 외부 클라우드 키 또는 BYOK, Bring Your Own Key와 같은 호스트 서비스용 키는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저희가 최근에 이 DDC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상에서 키를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세션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부분과 굉장히 연관이 많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암호키를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신다고 하면 내부의 어떤 키 관리 장비를 단일 키 장비를 통하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지 굉장히 유연하게 손쉽게 관리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외부 클라우드를 사용하신다든지 외부에 있는 클라우드와 내부 데이터 센터와의 어떤 암호키의 연계, 그다음에 복제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실 텐데요. 저희는 이러한 기능을 위해서 CCKM이라는 전문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버 트러스트 매니저라는 이 키 관리 장비에서 키를 먼저 생성을 하고 CCKM은 약간 중개자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필요하신 클라우드 환경에 이 암호키를 업로드할 수 있는, 또 임포트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내부에서 사이버 트러스트 매니저로 생성한 키를 내부 데이터 센터에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클라우드에서도 그 키를 사용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동일한 키로 암호화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내부적인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해지고 암호화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이 보안과 그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방식으로 저희는 클라우드 상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서비스 형태로 뭐 클라우드 HSM이라든지 CCKM이라든지 이러한 솔루션을 통해서 암호키를 관리하실 수가 있고 Bring Your Own Key 같은 이러한 컨셉을 손쉽게 적용하실 수 있는 솔루션을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에도 이 전문가답게 부장님께서 굉장히 답변 잘 해주고 계시는데 아주 강력한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제가 이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규제 시스템적으로 피할 방법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아마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피할 수는 없을 건데 부분을 최소화할 수는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토큰화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거의 적용되어 있지는 않지만 토큰화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토큰화를 요구하는 곳은 그 신용카드 업계에서 해외에서 그 토큰화에 대해서 제일 먼저 그 규제를 가지고 나왔고요. 그렇게 된 배경은 암호화를 하게 되면 너무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토큰화는 만약에 신용카드 번호가 16자리로 되어 있는데 16자리의 숫자로 되어 있지만 실제 카드 번호가 아닌 데이터로 만드는 것이 이제 토큰화고요. 이러한 토큰화를 적용을 하게 되면 PCI DSS라는 그런 규제에서의 감사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10가지가 있었다고 하면 토큰화를 적용을 하게 되면 실제로 토큰화된 데이터와 원본 데이터를 조회해 볼 수 있는 시스템 정도 빼고는 나머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규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방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이런 것처럼 만약에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같은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를 다 보유하고 있으면 그 서버나 시스템들은 암호화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대체값을 넣어놓는다든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는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한 곳에서만 다 모아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데이터에 대한 위치를 바꾸신다든지 데이터에 대한 형태를 변형하신다든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규제 범위를 데이터 규제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규제 대상 범위를 굉장히 축소시킬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 규제 범위를 축소시킨다고 한다면 그 대상되어 있는 축소된 환경에 대해서만 데이터 보안이라든지 어떤 보안을 추가적으로 적용하신다고 하고 감시의 눈을 집중적으로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보안 운영에서도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오늘 핵심 솔루션으로 소개가 됐던 DDC 데이터 검출과 분류 솔루션에 대한 질문인데요. DDC는 기존의 개인정보 검색 솔루션으로 많이 쓰이는 엔터프라이즈 리콘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보안상 특장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제가 아까 DDC 세션을 말씀드리면서 국내 환경을 위해서 이미 준비가 되었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사실은 엔터프라이즈 리콘과 저희의 이 협력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DDC라는 이 제품은 저희가 자체 개발한 제품은 모든 걸 자체 개발하진 않았고요. 그 요소 엔진, 중요 엔진들, 엔터프라이즈 DDC 서버와 에이전트 부분에 대해서 엔터프라이즈 리콘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라운드랩스라는 싱가포르 기업인데요. 싱가포르에 위치한 기업인데요. 그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서 그 기술을 저희가 OEM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엔터프라이즈 리콘과 굉장히 유사한 기능, 유사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차이점이 있다면 저희 제품은 엔터프라이즈 리콘 같은 경우에는 단독 서버에서 동작을 한다고 하면 저희 DDC는 사이버 트러스트 매니저 위에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사이버 트러스트 매니저 안에서 어떤 데이터가 검출됐는지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보안에 대해서 빠르게 손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의 장점이고요. 네, 그것이 바로 이 보안상의 차이점과 특장점이 되고 있습니다. 네, 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에이전트 없이 원격 스캔을 하려면 스캔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제한이 많을 것 같은데 원격 스캔할 때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하시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여러 가지 프로토콜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일단 원격 스캔을 하는 주요 대상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환경이겠죠. 가장
가장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 NAS 같은 뭐 CIFS라든지 NFS 프로토콜일 거고요. 그 외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ODBC나 JDBC로 다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 사용되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다 ODBC나 JDBC 연결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연결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저희 제품이 다 가지고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뭐 이메일 서버라든지 뭐 하도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접속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다 이미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개된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저희가 연결할 수 있는 기능들을 다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저희 소개 자료에서 보여드렸던 데이터 스토어에 언급되어 있는 모든 환경들을 저희가 원격으로도 검색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방금 답변해 주신 부분과 연결되는 네. 질문인 것 같은데요. 원격 스캔에서 해당 클라이언트 PC에 해킹 이슈는 없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가 접근할 때 해당 클라이언트에 접근할 때 그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 특정 프로토콜을 연결할 수 있는 IT 패스워드 같은 이런 중요 정보가 있어야지만 저희도 원격 스캔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저희가 스캔한 대상에 대한 이런 클라이언트 정보를 다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정보도 다 암호화돼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원격 스캔을 세팅한다고 해서 해킹 이슈가 더 증가하거나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조직과 회사의 민감한 데이터는 재무 부분이 클 텐데 재무 데이터를 취급하는 관리자 레벨에 따라 접근하는 데이터 영역도 다를 것 같습니다. 내부자에 의한 재무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는 기능, 고객이 필요한 추가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보통 재무 데이터의 경우에는 다양한 ERP 제품들을 활용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투명한 암호화를 트랜스페런트 인크립션이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투명한 데이터 암호화라는 것은 재무 관련된 정보 전체를 암호화를 하고 그 데이터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특정 프로세스와 계정으로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 통제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능을 사용하신다고 하면 재무 데이터 보호를 위해서 암호화를 하면서 그리고 암호화된 상태에서도 고성능에 유지하면서 기존의 성능을 유지하면서 암호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의 투명한 암호화라는 이런 방식이고요.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신다고 하면 손쉽게 그리고 강력한 보안을 동시에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ISO 표준, 국제 표준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27018을 준수합니까?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준수하고 있는 게 많이 있어서 근데 이런 솔루션 자체가 이러한 규제 그런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냐 아니냐라는 기준은 제가 알기로는 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저희도 몇 가지 충족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나중에 이 사이트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속으로 사이트를 통해서까지 답변 주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민감 정보가 많은 교육기관 적용 사례가 궁금합니다. 플랫폼도 리눅스, 윈도우 등 다양하게 운용하고 있는데 솔루션 구축 시 다운타임은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하나요? 그리고 키 암호화 표준은 어떤 걸 적용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저희 고객분들 중에 많은 대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 제품을 사용을 하고 계시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 다양하죠. 리눅스, 윈도우, 유닉스도 다 사용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비교적 상대적으로 좀 노후화된 운영체제 버전을 사용하시는 경우도 많이 봤었는데요. 그러한 경우에도 다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 제품이 업력이 거의 한 10년 정도 된 제품이기 때문에 그 말은 10년 전 OS도 암호화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죠. 물론 암호화 적용은 가능하지만 사실은 그 기술 지원 부분에서의 조금 이슈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그 운영체제 벤더에서 이제 기술 지원을 안 하는 OS들이 굉장히 많죠. 이를테면 윈도우 7도 좀 있으면 그 기술 지원이 종료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OS에 대해서도 저희는 이미 다 지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암호화를 적용한다든지 이런 보호를 적용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육기관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암호화라든지 이런 데이터 보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운타임이 좀 필요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저의 경험상 이런 민감 정보가 굉장히 다수의 여러 군데 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서버마다, 각 시스템마다의 양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아마 한 두세 시간, 한 2시간, 3, 4시간 정도면 세네 4시간 정도의 다운타임으로 암호화 적용이 다 가능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아마 시스템당 한 서너 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시스템 개수가 여러 개가 있을 거고요. 동시 적용하지 않는 이상 기간은 뭐 한 3개월 정도 예상하신다면 그 기간 안에 충분히 적용이 가능할 거고요. 각 다운타임은 3시간 이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호키는 저희는 최근에 뭐 퀀텀 컴퓨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뭐 들어보셨을 텐데요. 암호키가 길수록 암호화에 대한 그 보안성의 안정도가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AES 256비트 키를 암호화하는 것을 권고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아마 향후 몇 년 내로, 뭐 몇십 년 내로 손쉽게 이 퀀텀 컴퓨팅이 나온다고 해도 손쉽게 깨지지 않는 걸로 많은 학계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부장님. 오랜 시간 그 발표와 질의응답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발표와 관련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고 계시지만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왔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의 국민성이 서로 돕고 협력하는 이런 좋은 국민성 때문에 잘 우리가 견뎌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의료진들과 의학계의 연구를 통해서 백신도 곧 개발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시대에, 언택트 시대에 원격으로지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을 드리면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저에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여러분들 질문 주신 거 오늘 답변을 다 드리지 못했지만 저희가 이 올쇼TV 웹사이트를 통해서 계속 답변을 드릴 테니까요. 일주일에 업데이트 될 때 그 전까지 답변을 다 정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보시면서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저희 쪽으로 직접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언택트 시대답게 언택트 시대지만 그래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계속 소통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 경청해 주시고 질문 올려주셔서 고맙고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올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웨비나 발표 자료와 다시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